자, 오늘은 1월 5일 시장 같이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좀 있었어요. 나스닥 종합. 그래서 미국이 저번에 우리가 패턴이라고 얘기를 한번 했었고, 요거 반등할 때. 그래서 패턴의 상단 부분이 여기라고 언급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요 상단 부분에 부딪혔다가 깨지는 거는 뭐 당연하죠. 나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이렇게도 패턴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긴 했는데, 그렇죠? 요거 아니면 이렇게 박스다. 이렇게 두고 봤는데,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애가 하나가 있었어요. 패턴이 완전히 수평선은 아니고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고점은 또. 그래서 요번에 반등을 했는데 딱 그 사이에 지금 갇혀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일단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은 아니거든요. 여기서 잘못 꺾이면은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 때문에 우리가 조금 걱정을 좀 했었고, 그리고 이제 베네수엘라 전쟁 관련돼서는 시장 안에서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할 때는 베네수엘라하고 미국하고의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좀 내용을 들어가서 이렇게 보다 보면 베네수엘라의 우방국이 첫 번째 중국이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있고, 세 번째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도 요즘 뭐 굉장히 조금 시끄럽긴 한데요.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때린 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를 하는 거나 미국이 러시아를 견제하는 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한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석유를 볼 건 아니고, 석유를 볼 건 아닙니다. 왜 석유를 볼 건 아니냐 하면, 석유는 기본적으로 시장 안에서 우하향이다 이렇게 지금 다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사용량 자체는 급하게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얘기를 했는 것처럼 우리 시장에서도 전기차가 그렇게 뭐 싸지는 않습니다. 기아 자동차의 전기차를 기아차로 보통 비교를 하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은데, 기아 모터스에 들어가서 우리가 자동차를 비교를 한번 해보면 해가지고 견적 내기를 탁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게 전기 자동차가 있고 아닌 게 있잖아요. 지금 보면 레이 전기차가 2,795만원부터 시작이고, 니로도 소형이죠. 5천만원부터 시작입니다. EV3도 4천만원부터 시작이고, EV6는 4,600만원부터 시작이고, EV9은 6천만원 넘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요게 아니고 그냥 일반 승용 우리 휘발유 자동차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아까 봤는 4천만원대면 어디까지 가냐 하면 5천만원대면 K9까지 가요. 사실 이제 전기차가 그렇게 싸지는 않습니다. 이 얘기 자체는 뭐냐 하면, 시장 안에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선진국이 그다지 많은 건 아니거든. 물론 이제 선진국들의 자동차 판매량은, 신차 판매량 자체는 대부분 꽉 쥐고 있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전 세계에서 굴러다니는 자동차를 생각을 하면 어느 수준까지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굴러다닐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플라스틱이라든지 하는 부분을 물론 이제 수소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뭐 그것도 비용이 너무 비싸다 보니까 석유 사용량 자체는 계속 좀 증가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가 자체는 계속해서 우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유가 자체가 우하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베네수엘라의 이제 원유 부분이 중국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미국 쪽으로 흘러 들어간다든지 글로벌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유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미는 없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그럼 뭐가 이제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 첫 번째로 생각을 할 것은 아까 얘기를 할 때 미국과 중국 간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 한국은 요 사이에 지금 껴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번에 정상회담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분명히 중국이 이제 한국에 대한 압박 부분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중국 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게임도 역시 마찬가지고, 관광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요. 관광도 거기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수출, 반도체 부분도 중국 쪽으로 반도체 장비 수출이라든지 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반도체 장비 수출, 장비 수출 부분도 들어갈 수가 있고, 가장 큰 거는 엔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쪽 관련된 종목군들을 일단 오전에 차익 실현했던 이유가, 이게 안 된다라는 개념보다는 여기 조금 심리적으로 조금 흔들릴 수 있지 않냐라는 생각 때문에 종목을 일정 부분 다 차익 실현하고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대해 조금 걱정을 하는 부분도 일단 있었습니다만은, 예상외로 우리 시장은 그래도 나름 잘 버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들 한 번씩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 코스피 시장 시총 상위 종목군들을 보면 오늘 가장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역시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아니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늘 가장 강세 움직임 보이면서 현재 한 24%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일단 가도록 하고요. 매수 타이밍은 일단 아니고,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도 한 7% 정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에 우리 삼성전자를 한번 했을 때
되게 안타까웠는데요. 안타까운 짓을 한 번씩 하죠. 여기에 이탈가인데, 그래 요거 밀릴 때 종목을 제가 일단은 팔았다가 다시 하든가 뭐 이런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 날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성전자 다시 공략은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지금까지 참 열심히 올랐습니다. 11만원에서 13만 8천원까지 20% 가까이 지금 일단 상승을 해 있는 상태고, 우리는 이때 삼성전자를 빼고 했던 게 한미반도체죠. 한미반도체도 24% 정도 올랐기 때문에 좀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조금은 아쉽죠. 자, 그리고 반도체 안에서는 SK스퀘어도 오늘은 5%대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SK스퀘어도 이때 말씀을 다시 한번 해드렸는데, 추세 패턴 돌파 부분이 일단 있었고, 패턴 돌파가 나오면서 전일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전일 저가 안 깨지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역시 마찬가지로 전략은 전일 저가 이탈 전 홀딩이 기본 전략으로 일단 생각은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하시고요. 그 다음 반도체 부분은 그거 외에 지금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은 원자력이 조금 붙는 모습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도 일단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자력에 대한 기대가, 그러니까 에너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몇 가지가 있죠. 석탄이 있고요. 석탄 기반의 화력 발전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보다는 CO2 배출량이 조금 적은 적이 LNG 발전이 있고, 청정 쪽으로 가면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풍력이라든지 뭐 지열, 조열 뭐 이런 쪽은 잘 안 사용하니까,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원자력도 포함이 되는데, 지금 당장 전기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태양광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쪽은 효율이 좀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효율이 좀 별로다 이렇게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빼고는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쪽이 LNG 쪽이라든지, 아니면 요즘 SMR, 미군 부대에 SMR을 다 설치하겠다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는, SMR이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에 하는 회사가 이 회사죠. 두산에너빌리티. 두산에너빌리티는 요거 외에도 수소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소 발전이 몇 가지 방법이 일단 있긴 한데, 가장 쉽게는 수소를 이제 터빈 돌려서 이제 태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물을 끓여서 무조건 물을 끓여야 되는가 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가스 터빈이 수소 터빈도 이제 충분히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산에너빌리티가 간만에 이제 쉬다가 다시금 상방으로 방향을 좀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일단 보이고 있어요. 이 종목은 오늘도 관심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이탈과 자리 잡고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건설도 원자력으로 보죠. 요즘 시장에서는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수 있는 건설사들이 사실 이제 그다지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하나가 현대건설이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분 참고 일단 하시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 정도 상승은 하고 있는데, 뭐 상승으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기엔 조금 빠른 것 같고, 단지 이제 저점을 굉장히 급하게 올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렇게 땡기지는 않아요.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외에는 지금 우주항공 관련된 부분에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오늘 추세를 드디어 잡았습니다. 굉장히 긴 눌림목을 일단은 보여줬고요. 언제부터 누리기 시작했냐 하면 9월달부터 눌렸으니까 10, 11, 12, 1 거의 한 4개월 정도, 3개월 이상 일단 조정을 받다가 오늘 다시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받는 기간이 좀 많이 길었기 때문에 이전 고점을 넘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 번 더 타진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다시금 상승으로 방향을 잡았다라는 부분은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고 오늘 한국우주도 같이 오르고 있는데, 우리 저번에 한국항공우주를 하기는 했었는데 이게 너무 지지원하고 너무 지루하게 움직여서 개별로 지금 돌려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5% 일단은 상승 중인데, 요거는 오르면은 바로 안전마진 챙기고 나머지는 오정전조로 그냥 대응을 하시는 게 정신건강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외에는 요즘 계속 국지전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LIG 넥슨의 상승세 움직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LIG 넥슨 지금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중이긴 한데요,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선 자체를 완전히 돌려낸 건 아닙니다.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 되면 부딪힐 걸로 예상을 하는데, 부딪히고 난 다음이 중요할 것 같아요. 바로 튀느냐 튀지 않느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을 지금 좀 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주된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LIG 넥슨의 원래 추세가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서 올라가던 추세가 이렇게 추세가 하나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올라오던 추세가 이렇게죠. 이렇게 추세가 잡혀 있었는데, 최선 근처에서 지금 보면은 반등에 성공을 해서 올라가는 중이라서,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땐 추세가 무너진 건 아니고 상방 추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지금 추세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에서 좀 많이 밀렸다
갔다가 올라가는 거니까 전고점 정도까지 노려야 되나? 뭐 그런 고민이 조금 듭니다. 여기 이전의 패턴인데 61.8% 지점까지 이탈했다가 지금 돌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전 고점까지 한번 노리고 한번 봐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좀 특이한 거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오늘 삼성전자를 사고 있진 않아요. 기관도 사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개인들이 지금 삼성전자를 붙이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개인들이 붙인 이유는 얘기했죠. 미국에 굉장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일단 보여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0입니다. 예전에 HBM이랑 D램의 공급 부족 그리고 가격 인상 그런 쪽에 일단 모멘텀을 좀 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소 시장만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아니고 코스닥도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패턴까지 이제 넘어서 있는 상태고 추세에 따라서 그냥 계속 가고 있는 중이죠. 이전에 이 추세 돌파하고 난 다음에 이 추세를 지금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번에 어떻게 보면 각 자체가 조금 더 가팔라지긴 했어요. 자체가 조금 더 가팔라져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이렇게 지금은 이제 일봉상 저점으로 오늘은 높이는 과정이긴 한데 코스닥 시장의 저점은 895포인트입니다. 일봉상 저점은 895포인트입니다. 그건 일단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어쨌든 삼성전자 쪽으로는 강하게 매수가 유입되지는 않고 오늘 SK하이닉스 쪽으로도 일단 매도입니다. 사실은 외국인하고 기관들은 매도해주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대형주들 매도가 조금 나오고는 있어요. 기억은 일단 해두시고요. 코스닥 안의 시총 상위 종목군들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SFA 반도체가 가장 강세입니다. 근데 이거 잘 보면 음봉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거는 좋은 건 아니에요. 종목이 항상 음봉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는 일단 좋은 건 아니다 라고 하는 부분 기억은 하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일단 하시고요. 그 다음 오름테라피틱스 그리고 세트레가이. 사실은 우주항공에서는 세트레가이가 더 세죠. 벌써 52주 신고가 뚫고 계속 좀 올라가고 있는 중인데, 이거 하신 분들은 후기 한번 부탁드리고 계속해서 몰고 가십시오. 레이크 머티리얼즈. 레이크는 밑에서 지금 출발을 못하고 있죠. 출발 못하고 있는데 출발할 체크해보고요. 이오테크닉스 오늘 말씀에 또 해드렸고 ST파 지금 아직은 아닙니다. 오늘 7%까지도 일단 상승을 했는데 조금 더 지켜보자고요. 아직까지 돌파를 한 건 아니고 오늘도 딱 저항선에 부딪혀서 좀 밀려있는 상태죠. 오늘 접근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거래소 시장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면 코스닥에서는 BHI가 있겠죠. BHI가 오늘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데, 에너지가 움직일런지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은 일단 가져봅시다. 아까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본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좀 많이 밀렸거든요. 많이 밀려있는 상태라서 충분히 다시 오를 수 있는 룸 자체를 지금 만들어 놓고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올릭스 오늘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합니다. 올릭스는 관심 종목으로 잡아놔 놓고 오늘 공략은 하지 말고요. 내일 보고 내일 이제 가격이 15만원 선까지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이면 단타거리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어요. 단타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 올릭스는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가지고 계시고 안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 단타 하실 분들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TCK도 방향성을 조금 잡으려고 노력 중인데 도지죠. 도지일 때는 웬만하면은 접근하지 않아요. 도지일 때는 이게 돌파가 돼 있는 상태라도 오늘 하셨는데 도지가 떴어요 라고 하신 분들은 뭐 오늘 저가가 이탈가가 될 거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TCK는 8,000원 돌파하면 그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기 바랍니다. TCK는 그렇게 하시고요. 펩트론 아직 아니고 하나머티리얼즈도 패턴 돌파죠. 오늘 이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라든지 하는 부분에 판매량 자체가 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이런 쪽이 좀 많이 움직이긴 합니다. 움직이긴 하니까 관심 가져놓고 내일부터 흐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머티리얼즈 얘기를 일단 해드렸고, SNS텍 아직 아니고, 리브스메드는 좋다고 말하는데 오정전자로 그냥 가십시오. 저희 저가 안 깨지면 그냥 홀딩으로 계속 몰아붙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종목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저번에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ETF 한번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기도 했는데,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코덱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렸던 것도 지금 시장 안에서 시장은 움직이고 있는데 종목들은 원래는 이게 한쪽으로 확 몰려야 되는데 이번에는 확 몰리는 그런 모습은 아직은 아니야. 시장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하기가 사실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ETF 레버리지하고 몇 가지를 이제 말씀을 해드리긴 했는데, 그거는
이거는 그냥 단타입니다. 그러니까 ETF를 산다라고 해서 무조건 장기는 아니고요. ETF도 단타로 접근하는 ETF도 있을 수 있고 장기로 접근하는 ETF도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ETF 접근한 거는 단타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 다 파이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